네, 파트 3편 생명보험 편 들어갈게요. 단어 평가 문제 보고 있고 1번 보면은 자, 먼저 표준약관 그리고 확대인데, 표준약관이 뭐냐면은 공통약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표준약관, 그러니까 예전에 생명보험사들이 원래는 약관을 다 제각각 쓰거든요. 각자 따로따로. 근데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처음에 상품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을 하나 만들어냈어. 예를 들어 암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가 전에 없던 담보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특정 보험사 한 명이 약관을 먼저 써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이 이 사람을 베껴서 복사 붙여넣기로 다 베끼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관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약관을 다 그대로 베낀 건 아니고 보완 나는 차별점을 둬서 약관을 좀 변경하겠다 해서 각자 따로따로 약관을 자기 맘대로 써요. 하지만 큰 뼈대는 비슷비슷한데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 생명보험 약관이 원래는 자살이 자살이 문제였는데, 자살을 어떤 회사는 부상한다 그러지, 어떤 회사는 또 안 된대. 그러면은 계약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막 인터넷에 검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니 자살해도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너는 왜 돈이 안 나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야, 통일해. 아니 남한 북한도 갈라져 있는데 너네들까지 왜 자꾸 따로따로 쓰냐, 통일해 해갖고 통일시킨 거예요. 그게 표준약관이에요. 공통약관, 표준약관. 약관을 다 하나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자살은, 옛날에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냈던 그런 그런 생명보험사들도 약관을 다 고쳐요. 자살을 보장하지 않았다가 자살을 보장합니다로 전부 바꿔요. 단 2년 이후가 지난 자살은 보상합니다 라고 약관에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추가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표준약관이에요. 그래서 상법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은 상법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상법의 규정보다 계약자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게 맞아요. 상법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나오는 법조항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약 형태로 보험 약관을 마련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계약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계약자 권리 축소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법은 그게 아니라니까. 약자 보호인데 2년 이후에 자살을 보상합니다라고 했어요. 보상합니다. 그거는 계약자의 권한이 확대된 거죠. 왜? 야, 자살 보상해줘. 그리고 대신에 보험료 더 받아. 그만큼. 그럼 되지? 그럼 윈윈이 되잖아요. 윈윈. 자살해주고 돈도 더 받고. 그러면은 뭐 아쉬울 건 없죠. 다만 그만큼 계약자들이 돈을 더 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너가 자살 뭐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사실 이것도 사고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2번 올바르게, 자 이거는 157쪽 보시면은 짝꿍 외우라고 했어요. 공정거래 나오면 공동거래라고, 공동행위, 공정이 나오고, 뒤에 투자는 무조건 변액이랑 투자는 무조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짝꿍이잖아, 짝꿍. 변화하고 투수, 변액, 투자. 이거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일심동체. 변화구 투수를 변화구가 좋았던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처럼 변화구 투수, 변투, 이거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3번 가는 회사, 원래는 앞에는 뭐였어요? 생명보험 우의라고 했잖아요. 우산에다가 비호까지 입는 우의라 그래서 우연한 위험보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죠. 설계사가 갑자기 왜 나와요? 돈을 설계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사가 돈이 어딨다고. 10억 줘야 되는데 설계사가 10억 줄 수가 없잖아요. 보험회사가 주는 10억이고
그 10억도 사실은 보험 회사 거는 아니고 계약자들의 돈을 모아서 주는 거죠. 보험 회사가 주는 거. 너무 뭐. 자, 5번. 약관 전체에 대해 동의 또는 거절. 이게 부합계약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병이 많고 별로 너무 인수해봤자 손해만 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회사 계약자도 마찬가지로 상품 내용 마음에 안 된다.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적부잖아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부합계약성. 모든 것이 서로가 쌍방이 다 적합하다 했을 때 성립하는 게 부합계약성. 6번 대부분의 계약 중에 효용 바로 느낄 수 없죠. 왜? 10억 받은 사람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10억을 한 번에 가입한 다음날 바로 받는다? 거의 없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지만 대부분은 못 받아요. 종신보험 받은 사람이 세월이 많이 흘러야지만 보통 받으니까 효용 바로 느끼기 아니죠. 자, 7번 기능적 특성 넘어가고, 8번도 넘어가고, 9번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량채 할인. 이거는 군만두 서비스잖아요. 군만두. 나머지 1, 2, 3번은 돈 더 내는 대신에 보장이 추가하는 거지만, 4번 우량채 할인이 뭐냐면은 건강채.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건강채가 있고 또 그냥 건강채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간편, 그래서 유병자예요. 유병자.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이렇게 만약에 병력이 있다, 뭐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럼 다 유병자 가고, 뭐 먹는 약이 있다, 그럼 다 이렇게 가는데, 내가 건강해. 나는 뭐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 고혈압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무 멀쩡해. 그러면은 건강채에서 뭐 한 1% 이렇게 깎아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군만두 서비스처럼 짜장면 시키면 자동으로 따라가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보장 확대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깎아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돈을. 자, 10번 보장형은 번외병치임과 번외 유니버셜 보장형은 저축성보험. 아니죠. 저축성보험이 뭐야? 이건 전혀 아니잖아. 순수 보장형이잖아요. 종신이랑 유니버셜 보장. 보장형은 자, 저주받은 보험, 종신보험, 저주보, 주목적이다는 분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종신보험하고 유니버설은 이쪽에 보장성이에요. 보장성. 보장성을 분류해야죠. 이거는 만기 때까지 저축하는 게 아니지. 저축은 연금저축 같은 게 저축이지. 3번 틀렸고. 11번 가로 안에는 보장성보험이란, 이거 11번 보장환자 수직선 그래요. 수직선 무조건. 여러분 이거 글로는 답을 못 찾아요. 가서 그림만 하나 그리면은 바로 정답을 찾는데, 이거 해요. 그 수직선. 자, 보는 거 이렇게. 생존시 지급된 보험 합계액이 자, 30살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50살 됐고 100살인데, 내가 30세부터 50세까지 한 1,000만 원을 넣었어요. 돈을 20년 동안. 그런데 내가 이때 살아있어. 그러면은 내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 이미 나입한 보험료, 이게 이미 나입한 보험료가 1,000만 원이죠. 그리고 내가 50세 살아있어.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 만약에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다라고 하면은 빵원이에요. 빵원. 왜? 종신보험 예를 들면은 살아있으면 안 주잖아요. 종신보험 뭐예요? 내가 늙어 죽어야 나와요. 늙어 죽으면은 내가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5억은 눈에 없다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5억이 나와. 죽으면 5억이 나오지만 아직 안 죽어서 살아있어. 그럼 빵원이에요. 빵원. 현재는 빵원. 이 상황이고, 내가 지금 받는 보험금이고, 기납입 보험료는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1,000만 원 넣었어. 1,000만 원 넣은 게 기납입.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예요? 딱 요거네. 내가 생존시 받는 건 빵원, 그리고 기납입이
지금 요게 기납입 보험료가 훨씬 크잖아요. 이 나입한 보험료가 훨씬 크잖아요. 자, 다시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 요걸 말하는 거예요.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나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요걸 말하는 거네. 종신이 뭐예요? 순수 보장성이잖아요. 보장성 보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저축성 보험이겠죠. 보험료를 더 많다라고 하면 나입한 보험료가 어찌됐건 종신보험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보장성 보험이니까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기납입 보험료가 1,000만 원 냈고 내가 받는 돈은 빵원이다 현재 시점에.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2번 보장성 보험은 동시경비가 아니죠. 문무경비가 다 합쳤던 거는 생사혼합병업. 그러니까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1번부터 개인단체는 계약생의 분류 맞고 2번 개인 피보험자 개인 한정 체결한 보험이다. 당연히 맞고 3번 생사는 폼생폼사라고 그러잖아요. 폼생폼사. 생사는 생존 사고기준이잖아요. 보험 사고기준. 3번은 맞잖아요. 주목적은 저주받은 보험. 주목적은 저축성과 보장성. 근데 이거는 보험 사고 기준이니까 3번도 맞게 나왔어요. 4번 보장성은 동시경비는 생사혼합보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보장성 보험은 주목적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겸비한다. 동시에 겸비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겸비가 뭐예요? 문과 문무를 다 겸비했다. 여자들은 미모와 지혜를 동시에 갖췄다. 그러면은 미모도 갖추고 지혜도 갖췄다. 그러면 다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13번 특별계정 형평성이 어긋난다. 왜 형평성이 어긋나야 되지? 자, 1번 변액보험과 대표적인 퇴직보험이 특별계정 맞아요. 특별계정 뭐예요? 저특, 저상버스, 저축성, 특별계정 운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 맞아요. 2번도. 그걸 위해서 특별계정을 따로 빼놓으라. 너 저축하는 거는 따로 떼놔. 따로 관리해. 다른 주머니에다 관리해. 라고 해서 나온 게 저축. 4번 연금저축도 특별계정 맞고 3번 계약자의 형평성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어긋나면 안 되겠죠. 왜 어긋난다고 해? 어긋난 게 아니라 반대로 형평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3번은 너무 말이 안 맞아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는 위헌보험료를 많이 떼고 누구는 위헌보험료 적게 떼.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의 몸무게가 50kg이야. 그리고 당신의 몸무게가 100kg이야. 이러면은 만약에 이 둘을 100kg은 누가 봐도 위험하다. 그리고 누가 봐도 50kg은 좀 건강하다라고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저축보험에 대해서 야 너는 저축보험료 좀 많이 그러니까 Y로를 많이 떼야겠는데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Y로 많이 안 떼도 되겠는데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계정으로는 차별하지 않아요. 단 이 사람은 우량체니까 마이너스 1% 뭐 할인 이거는 괜찮아. 근데 그거는 할인해주는 얘기고 여기서 특별 계정을 계산할 때는 차별을 두지 않아요.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한 장치예요. 넘어가고 14번 뭐 중요한 거 아닌데 14번 준비금 이자 적립 방식 투자 나서 변액 아니고 투자하고 변액 짝꿍인데 여기서는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시작 배당형도 변액 일부니까. 준비금 이자 적립 방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유가증권 투자 나오면은 배당이에요. 배당. 유가증권. 증권이 뭐예요? 주식, 채권 주식 나오면은 실적 배당.
짝꿍이에요, 짝꿍. 유가증권 투자에 동그라미 하면은 바로 실적 배당이 정답으로 나와요, 무조건. 그리고 18번 유니버셜에 틀린 거. 일반 계정 운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일반 계정도 되고 저축도 다 되는데 유니버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유니버셜 종신, 유니버셜 변액연금, 유니버셜 연금. 변액 종신은 일반 계정이고 변액 연금은 또 특별 계정이 운영하고, 연금은 변액 종신은, 그러니까 변액을 떼고 생각하면은 변액 떼봐요. 종신은 뭐예요? 종신 순수 보장성. 종신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저축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일반 계정이고, 변액 연금은 뭐예요? 연금은 저축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양방이 다 돼요. 19번은 실비 1, 2, 3번이 맞고, 여기서는 지금 재산보험 파트가 아니고 생명보험 파트잖아요. 실비가 나오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실비도 우리는 배웠지만 실비는 세 가지였잖아요. 뭐예요? 그냥 표준 일반 실비, 그리고 노후 실비, 그리고 유병자 실비, 이렇게 세 개였지 장애인 실비는 없었잖아요. 장애인 실비 같은 게 만들기가 어렵죠. 장애인 실비를 하면 통계가 기반이 돼서 만드는 건데 가입자가 적으면 통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실비 같은 건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20번. 그리고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실비가 만들 이유도 없고. 20번. 장애인 원래는 뭐예요? 비장애인은 다 원래 12%였잖아요. 세액공제가. 근데 장애인분들이 시비를 걸어서 15%가 되었어. 시비를 걸어서 15가 되었어. 시비를 많이 체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 너무 폭력적인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폭력적인 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장애인분들 어렵고 복지 혜택도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물론 제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하철,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서울시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많이 이걸 알 거예요. 뭐냐면은 장애인 시위가 있어요. 시위. 어떤 거냐면은, 지하철이 있으면은 지하철 그 도어가 이렇게 닫혀야 되잖아요, 문이. 근데 장애인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지하철을 지하철이 마비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장애인분들이 아마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아무튼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지하철을 못 가게 몸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지하철이 열렸다 닫혀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몸으로 막으니까 출발할 수가 없잖아요, 지하철이. 그래서 경찰들 출동하고 지하철 공사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좀 평화적 시위는 괜찮지만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와버리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런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만 너무 폭력적이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너무 폭력적인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해결을 하려면은 평화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까지 주면서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12%였던 것도 장애인들은 15%로 세금 혜택을 늘려줬다. 그래서 12, 15가 된 거예요.
12, 15는 외워야 돼요. 21번 장애인보험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이게 맞고,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뭐 등급이 몇 급이니 뭐 좀 큰 상위 개념이고, 장애인 그 세부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좀 더 세부적인 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법적 장치가 후에 만들어진 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게 맞고, 여기에 차별적 요소가 없나,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나 봐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뒤에가 이제 문제인데, 신고센터 뭐예요? 신고 쿨. 앞에서 자살 얘기할 때 뭐였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 누가 내 농약을 써야 되는데 누가 내 농약을 옮겼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 콜센터 전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신고 뭐 사회 뭐 자살 예방 공원센터 콜센터가 됐었는데, 그때는 똑같아요. 콜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이때도 장애인 차별 받았다 그럼 콜센터 전화하겠죠. 그게 전화 받는 게 누구예요? 생명보험협회였잖아요. 이거 자살 예방하는 것도 콜센터 운영하는 게 생명보험협회 뭐 공원센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예요. 콜센터 운영하는 거는 콜센터, 신고센터. 딱딱 맞죠? 딱딱 맞죠? 딱딱. 아다리가 아주 착착 맞잖아요. (23번은) 5년, 10년에서 5년 단축된 거 맞아요. 그리고 나이 제한 삭제 맞아요. 뭐 신생아도 가입 가능해요. 연금. 그리고 다 1800 맞잖아요. 5.18이냐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 세금 만드신 분이 5.18을 기리기 위해 5년 그리고 1,800만 원 이렇게 외웠는데, 조세 제한 특례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 맞아요. 조세 제한 특례법이 뭐냐면은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면세, 감액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그거예요. 조세 특례 제한이 뭐냐면, 예를 들어 청년 창업이에요. 청년 창업. 창업을 하는데 뭐 40세, 50세 이것도 아니고 20대들한테 창업 권장하기 위해서 뭐 벤처기업, 뭐 혁신 이런 거를 기대하기 위해 막 세금 우대를 막 해줘요. 그런 제한들이 있는 게 조세 제한 특례 제한법 요거예요. 근데 소득세법으로 변경된 게 맞아요. 왜? 소득세법이 좀 더 맞잖아요. 조세 제한 특례 그것보다는 소득세법이 맞다. 그래서 소득세법이 좀 더 성격이 맞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게 정말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거는 좀 너무 심했어. 다 보시면은 분기한도가 아니라 연간한도예요. 연간한도. 이거는 진짜 좀 너무하네. 아니 기껏 5.18 해갖고 주구장창 막말로 5년 그 다음에 연간한도 뭐 900만원, IRP가 또 900만원이니까 900만원으로 뭐 페이크를 친다던가 뭐 페인트 모션을 건다던가 그러면 좀 납득을 하겠는데, 연간 분기한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게 아니라 연간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말장난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문제를.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손부 때도 얘기했었지만, 을사오적처럼 문제, 여러분 시험 보러 갔는데 이거 나왔어. 그러면은 이런 놈들은, 이 출제위원들은 을사오적의 명단에 남기듯이 명단 리스트 공개해야 돼요. 5명 출제위원 5명 공개해라 해갖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돼요. 그렇고 24번 연금저축 특징, 세제 적격이 뭐예요? 세금 혜택 받는 연금인데 이거는 그거잖아요. 세금 저축은 뭐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 뭐 5년 이상 최소 납입 기간 거쳐야 하고, 그런 조건이 붙는 게, 세금을 깎아주는 연금저축은 일시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납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소득을 따박따박 장기간 걸쳐서 불의를 한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지. 이 3번 보시면은 일시납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시납연금이 뭐냐면은 내가 목돈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돈이 너무 없어. 근데 연금을 받고 싶어. 그럼 집을 팔아. 10억짜리 집을 팔고 5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윳돈 5억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으로 나오거든요, 5억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종신연금이 있잖아, 종신연금이. 일시납 받고 난 죽을 때까지 받겠다. 그러면은 이게 낫죠. 그리고 목돈을 갖고 있으면은 유혹이 많아요. 목돈을 어디 투자해라, 주식 투자해라, 막 한 번에 홀라 날려먹고 보이스피싱 하는데 연금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일시납에. 그래서 그거는 일시납 받는 거는 연금 수령하는데 세금하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1, 2, 3번은 1번, 2번, 3번은 세율 적격 연금 얘기하고 있으면은 삼겹살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3번은 갑자기 족발이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연금 수령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최소 5년 이상은 넣어야 돼요. 25번 연금보험. 퇴직연금 일시금만 수령 말도 안 돼요. 원금 매월로 하세요. 일시금 수령하지 마세요. 일시금 수령하지 마시고 매월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인데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연금인데 왜 일시적 받는다 그래. 26번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 가입 가능 양달이 돼요. 퇴직연금 가입자도 IRP 따로 가입 가능해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가입이 600만원까지만 세금 혜택 있으면은 IRP 따로 가입해서 900만원까지 세금 혜택 받아라 그랬잖아요. 세액 공제 한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입이 가능하다. 맞고. (27번) 펀드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변액보험 가입할 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식 70, 채권 70, 주식 30. 이걸 주식을 70 하면 너무 위험하고, 채권을 80, 아니면 난 100% 원금 보증형이다. 그래서 90%는 은행, 10%는 주식, 이렇게 설정을 처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이 운용 실적은, 주식은 뭐예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고 주식은 매일매일 변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월 평가가 아니에요. 매일 평가. 그리고 29번 보험료, 위험보험료. 이거는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내는 돈은 변하지가 않아요. 보험료는 변함이 있는 건 해약 환급금하고 보험금. 그러니까 변액보험이 그거예요. 변액보험 나온 게 처음에 2001년도 뭐라 그랬어요? 브릭스 펀드, MBC 느낌표 나오면서 변액보험도 그때 당시에 이제 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일반 은행보다 좀 더 고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받는 종신보험도 10억 받는 거를 15억으로 늘릴 수 있다. 왜? 투자 성과가 좋으면. 그리고 해약 환급금도 나중에 만기 때 1,000만 원을 받을 거를 투자 성과가 좋아. 그러면은 2,000만 원을 받고 싶다. 그렇게 가능한 게 변액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해약 환급금하고 보험금, 골드, 내가 받는 거가 변동이 있는 게 변액보험이에요. 투자 실적에 따라. 하지만 취지는 그런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친다는 거. 해약 환급금은 약속 처음 가입되는 때는 핑크빛 정만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바닥을 마이너스를 본다는 거. 변액보험 하지 말아야겠죠. 30번 생명보험 틀린 거. 주택 제한 때문에 소득세법이라고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그래요. 더 볼 게 없네. 다 쉽고 생명보험은 이렇게 문제 끝났어요. 이제 모의고사를 바로 넘어갈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생명보험은. 왜? 범위가 작아요. 대신에 숫자 외울 게 많아요. 대신에 손해보험은 범위가 넓고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가 적잖아. 그럼 훨씬 부담이 적어요. 일단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단 외울 거는 만만치 않으니까 외울 거는 전부 다 외워주세요. 하지만 제가 다 알려드린 것만
저만 제 말만 믿고 제 말대로만 했으면은 무리가 없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로 바로 진행할 거고, 모의고사는 답 체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전에 문제 봐요. 문제 풀어봐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뭐 7, 80점 나와.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모의고사 하면 되고, 한 4, 50점 미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책 보고, 또 문제 4, 50점 미만? 그러면은 동영상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동영상. 한 50점도 안 나와. 문제 풀었는데. 그러면은 동영상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누적 복습하고 다시 모의고사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